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영린을 위한 샌드위치 한국사 워밍업,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볼 거는 근현대사입니다. 자, 근현대사는 우리가 요 시대, 이미 시대계관 해드렸었지만 특히 여길 얘기하죠. 1863년부터 1910년 여기를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학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 일제 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역사들이 진행되니까 현재까지 여기가 현대사회. 그래서 오늘 저희는 또 이제 마지막 생기초 흐름잡기에서 요 세 시대를 공부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 근대사의 발전기를 살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근현대사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셔요. 그 이유는 오천 역사에서 여기 역사가 너무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사건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 느끼는 게 부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체 오천 역사에서 제가 근현대사가 적게 나오면 7문제 또는 많이 나오면 9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5천 역사에서 150년, 요 150년 안에서 7문제에서 9문제 나온다. 이거는 정말 물반 고기반. 공부하는 순간에 그냥 그 문제가 기출문제고 그게 또 예상 문제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사건의 원인 결과들을 쭉 스토리를 풀어내시면서 여러분이 이 흐름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사건을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기초 강의잖아요. 나중에 본 수업에서 제대로 하시고요. 단지 근현대사의 감을 좀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료 오늘도 3개가 올려져 있죠.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흐름식으로 약간의 만화와 함께 이렇게 사건들, 주요 사건이 있는 도표가 3장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학습지 같은 바로 여러분의 활동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활동지. 그리고 제 목표는 이 짧은 기초 강의지만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선우빈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거든 수업을 들으면 문제를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근현사 관련 문제 10문제 있는데 그 중에 9번과 10번은 오늘 강의에서 푸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 마지막 저희가 이제 올인원 단과에서 강의 듣고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나 나머지 1번부터 8번은 여러분이 조금 강의에 집중하신다면 풀 수 있더라. 이 공무원 한국사 20문제 중에 10문제는 주는 문제다. 바로 지금 이 강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연대표 펼쳐놓고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1863년 흥선대원군이라는 용어부터 잡으셔야 되는데요. 대원군이 뭐냐 이거죠. 조선시대 왕조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왕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들한테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왕위를 계승할 수 없으니 종친 중에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이 세 왕의 그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부릅니다. 조선에서 대원군이 총 4명 있는데요. 살아서 대원군이 된 것은 바로 이항우, 고종의 아버지가 유일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철종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이씨 왕족들 안에서 종친들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영주에 여러분 뭔가 그 종친 중에 뭔가 내려와서 대원군, 그리고 그의 아들 고종.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왕의 어쨌든 그를 낳아준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부른다. 그리고 고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 대원군이 10년간 정치 피게 되면서 근현대사 특히 이 근대사의 발전기에 첫 번째 시험은 흥선대원군을 집중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건사 중에서 밀란, 군란, 그리고 양용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우리 저번에 무슨 홍경래 난, 임수밀란 그런 공부했었잖아요. 밀란이란 백성이 일으킨 어지러운 사건, 즉 백성이 일으킨 난리입니다. 그리고 늘 난이라고 할 때는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란, 당연히 뭐예요? 군인들이 일으킨 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술년에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으면 임수밀란이고,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으면 임오군란이고. 양료 보겠습니다. 양용, 여러분 큰 바다 양자에
어지러울 요자 또는 시끄러울 요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큰 바다양, 즉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으킨 여러분 시끄러운 난리인 거죠. 자, 병인년에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강화도를 침범합니다. 이거를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민년에 미국 애들이 또 들어와서 강화도를 침범하는 이게 바로 신미양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용어를 정확히 알고 가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여러분 연대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863년부터 쭉 역사는 흐름이다. 자, 한번 볼까요? 1863년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군은 앞에 정치가 썩은 정치, 외척 세도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안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 하나 이 앞에 엄청난 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민생 안정책을 피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즉 자,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좀 이따 미국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또 그거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인양요, 신미양요, 자, 이런 사건들. 그래서 밖으로는 자, 문을 닫는 세국 정책 또는 통상 거부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지금 자, 대원군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면 여러분은 거기 흥선대원군에 일단 형광펜 그어주세요. 대원군 정책을 물어본 문제가 잘 나온다. 중고등학교 이래로 똑같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자, 이 병인박해 1866년에 병인년에 프랑스 여러분 신부와 자, 천주교 신자들을 자, 죽인 사건, 즉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 병인년에 미국 배가 우리나라의 자, 평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양 주민들을 여러분 죽이고 자, 이들이 자,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키자 자, 그들을 여러분 자, 이 미국 배를 불태운 사건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자, 그리고 또한 자, 병인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자, 병인 양요죠. 중요한 거 이 땅에 어디 강화도에서. 자, 그리고 다시 신민년에 자, 이거는 신민년에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이참에 이 신비의 나라 조선을 문을 열기 위해서 이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10년 지나요. 아까 고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제 22살이 됐습니다. 성이 되면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펴요. 예전에 제가 한 2007년 문제였던 것 같아요. 6년 문제였네요. 2007년부터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2007년 이전 문제, 2006년 문제였는데, 자, 수험생이 시험장에 갔다 오셔서, 선생님, 저 고종이, 친정하고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공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친정하고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순간은 지금 100문제를 자, 가서 푸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종이 친정하고 순간에 이 친구가 결혼한 친구로서 늘 친정, 시대 이게 꽂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하고 아, 조선에도 여왕이 있었나? 뭐 그랬다고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 그 친정이 아닙니다. 친히 직접 정치를 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종은 어떤 정책 핍니까? 아버지와 다른 정책, 개화 정책을 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의 개화 정책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일본한테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이 땅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이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강화도 조약을 좀 더 자,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 사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학습지, 자, 여러분의 학습지, 자, 그 활동지에 여러분 있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인데 특히 공무원 시험에 이 4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제1항 조선은 자주국이야. 일본과 대등해. 여러분 이거 절대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1910년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긴 나라. 근데 1876년 일본이 조선과 문을 열면서 조선인의 자주국이야. 우리 일본과 대등해. 아주 깊은 속내가 있었었죠. 바로 청나라. 조선에서 17세기 호란 이후에 종주권 행사했던 바로 이 청을 배제하려고 조선 자주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본래 외관. 자, 외관이란 일본이 무역했던 장소. 자, 임진왜란 이후에 부산을 엽니다. 부산에 자, 외관 일본 공간을 설치하고 여기서 여러분 무역을 했는데, 자, 이 부산 이외에 자, 기타 여러분 5지역의 연해 중에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곳을 지정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서
통상, 즉 무역함을 허락한다. 그래서 결국 자 부산, 여기서 일단 외관, 부산에 외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 원산, 인천을 열어서 자 무역을 하게 된 거죠. 세 개의 항구가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7관,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해안 측량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우리의 동해를 측량하면서 독도를 진해 영토로 넘어갈 수, 넣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제10관. 자, 지금 랜선 시여분들 또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이 강의 듣는 자, 생기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잘 나옵니다. 자,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은 조선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도 조선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고 일본법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치해법권. 그래서 여러분은 다 불평등이지만 특히 제7관 해안 측량권, 제10관 치해법권 이게 특히 결정적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치해법권 용어 정리해보고 갈게요. 앞으로 진짜 많이 들을 얘기예요. 치해법권. 치해법권. 자, 다스릴 치자에 바꿔댔자 법법자의 권세권자예요. 즉 다른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 지배를 받지 않은 국제법상의 권리. 즉 일본,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우리나라 법에 지배받지 않고 지나라 법에 의해서 여러분 처리하겠다. 이게 자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불평등 조약의 또 한 요인입니다. 요거를 꼭 갖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우리는 82년 다시 미국과 조약을 맺어요. 자, 이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여러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수호라는 것은 국교를 맺는다는 얘기고요. 통상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무역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맺고 그리고 그의 이모 군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여러분 또 중요한 사료니까 자 그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제1조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추진해준다. 즉 친구 국가가 어려울 때는 자 도와주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거증조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을사늑약 때 일본한테 외교권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한테 친구 국가요,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미국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갖고 있는 양면성, 미국 분이신지 미국 놈이신지 구별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는 미국 자 친구 분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 내겠다. 우리 친구를 날로 먹지 않아. 약간 관세 낼게. 그래서 이게 협정 관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14조 아주 중요합니다. 자, 14조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는 다 시험에 나온 얘기랍니다. 자,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무역, 상호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민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준다. 즉 조선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을 때 미국은 자연스럽게 그 혜택과 동일한 걸 자 동일하게 얻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 꼭 갖고 가십시오. 최혜국, 최국. 즉 가장 최고. 자, 은혜자 그리고 나라국자. 즉 최고의 은혜를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 달라. 이거를 소위 최국 대우 또는 최국 조관 얘기하는데 이거를 미국이 처음 얻어내요. 한번 좀 앞으로 사건 이미 예측되죠. 미국이 이거 얻어내면 앞으로 조선에서 목소리 크면 다 뭐 요구할까요? 우리도 최국 대우다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자 제국주의의 결정적인 불평등 조약의 한 요인이 됩니다. 치해법권, 최국 대우. 그럼 요거를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또 사건사 갑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 이제 일본한테 문어 열렸고 미국한테 문어 열렸고 이 문어가 뭔가 불평등했고 그러면서 84년 우리의 개화운동 그래서 우정국 즉 오늘에게 우체국 설치하죠. 자, 근데 우체국 자 개국 축하식 파티 때 개화파들이 후드타 일으키죠.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신정변과 함께 여러분 이 젊은이 4명 여러분 선생님이 이 얼굴 누군지 다 알아야 될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김옥규라는 인물 하나 알아두시고요. 조선의 젊은 엘리트층에서 뭔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자 개혁을 요구했지만 여러분
정변, 이 역시 쿠데타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꼭 갖고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 여러분. 아프군요. 여러분 너무 세게 쳤어. 자, 입헌 군주제. 바로 이들이 조선은 지금 왕이 그냥 법이에요. 전제 군주제였는데 이들은 입헌 군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의 선후배인 이 네이버 카페가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제가 그 중에 90%는 제가 직접 달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최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올해 들어와서 어느 분이 아주 급하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반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모르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생기초 강의에서 그분이 질문했던 왕정,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공화정. 이 차이가 뭔가요? 이거를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왕정은 그야말로 여러분 왕이 정치 피는 거, 즉 국가의 주권이 1인, 즉 왕에게 귀속되는 통치죠. 즉 주권이, 즉 임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고대 사회도 그렇고 고려 사회도 그렇고 조선 사회 다 뭐예요? 왕이 즉 핵심인 왕이 이끌어가는 사회였잖아요. 그 다음에 전제 군주제는 더더구나 여러분 이 왕정 안에서 전제 군주제인 거죠. 오로지 전자에 금할 제자에 임금 군자에 임금 주자요. 군주 즉 왕이란 얘기지. 이게 왕. 즉 왕의 권력이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합니다. 즉 왕에게 절대적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이지만 그 왕정이 더 강할 때 이런 걸 전제 군주제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왕정이지만 왕이 굉장히 약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저 조선에서 반정 기억나시죠? 연산군 그 뒤에 중종 반정으로 왕을 바꾸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강력한 권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왕정이지만 이 왕이 더 완전한 그런 독재를 했을 때 이거를 전제 군주제. 그러면 입헌 군주제 뭐냐? 여러분 세울 입자에 법 헌자에 바로 또 임금 군자. 임금이 있어. 근데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군주제는 법을 뛰어넘는 왕권이라면 입헌 군주제는 바로 헌법 안에서의 임금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조선 사회가 여러분 전제 군주제였잖아요. 왕정. 물론 때로는 이 전제 군주제가 약한 적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입헌 군주제. 마치 여러분 지금 현재 입헌 군주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나 바로 일본이 왕정이 있고 내각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회를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공화정은 함께하는 여러분 바로 정치란 얘기잖아요. 뭡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세습 군주제 이외에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하는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민들이 대표를 뽑는 이게 공화정이죠. 현재 우리의 민주공화정 대통령제잖아요. 뭐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내각 책임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입헌 군주제를 최초로 주장했던 정치 개혁이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쭉 흐르다가 1889년에 함경도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물론 함경도에서만 일으킨 거 아니고 황해도에서 일으키지만 어쨌든 방공령을 선포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방공령 사건이라 불러 이벤트 이럴 때 뭐냐면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우리 용어를 좀 봐야 되는데 방공령이 뭐냐 용어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한자 보세요. 방어한다는 얘기죠. 막겠다 곡식을 그야말로 곡식이 나가는 걸 막겠다.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에서 쌀을 수출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쌀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게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본 수업 들어오시면 저희는 이런 조약 1876년 조일 통상장정 그 다음에 1883년 개정 조일 통상장정 이런 장정들 얘기할 건데 지금 이 생기초 강의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조선에서 쌀을 무제한 일본이 갖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3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그러나 조선이 만일 조선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선 스스로 쌀 수출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게 들어가요. 이게 방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9년에 방공령을 선포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방공령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이 방공령이 뭔지 여러분 자,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90년대 들어갑니다. 제국주의는 지금 여러분 자, 들어오고 있고, 자, 정부는 무능하고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그럴 때 백성들은 종교에 더 귀하죠. 바로 동학입니다. 자, 동학이란 종교가 1860년에 발생했어요. 체제에 의해서. 근데 정부는 이 동학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이 동학은 삼남지방, 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국가가 금지했지만 백성들은 더욱더 종교에 자, 귀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1894년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여기 자, 중요 표시하세요. 여기는 너무너무 잘 나와요. 별 5개. 일단은 중요도 안다면 여러분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해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 결론하시죠? 누가 이겨요? 예, 1번 이기고 청이 집니다. 이 막강한 대륙에 있었던 이 중국이 이 섬나라 일본한테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우리는 동학운동에 전개되고 있을 때 자, 드디어 신문제가 없어지는 여러분 근대사로 가는 계기, 즉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평등사가 되는 갑오개혁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갑오년인데 갑오년에 우리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 일단 민중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다. 이 사건이 뭐다? 예, 동학 농민운동이다. 그 다음에 또 늘 동양 삼국 중에 청하고 일본 이 둘이 드디어 붙었다. 여기서 누가 이긴다? 예, 바로 일본이 이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 여러분 계급사였잖아요. 우리가 늘 자, 청동기 이래로 계급이 발생했고, 그리고 자, 계속 자, 고대사회, 자, 고려사회, 조선 계급사였는데 드디어 이 계급이 없어진 평등사회, 이게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요 해는 여러분 정말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자, 1895년 을미년에 자, 일본이 우리 경복궁에 들어와서 우리 국모를 시했던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고, 그리고 얘네는 또 이때 갑오개혁이 여러분 중간에 중단돼요. 그래서 다시 일본이 을미개혁을 하게 됩니다. 을미개혁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단발령. 단발령. 우리 자, 남자들 상투 틀었잖아요. 이 상투를 자르고 자, 깍두기 머리를 만드는 이 단발령.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국모가 시해당했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궁궐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또 자, 부모가 준 이 머리를 자른다? 이 양반 유생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을미의병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사건이야. 갑오년, 을미년. 그 다음에 1896년은 병신년이에요. 정말 우리 병신됐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우리 궁궐 안에서 우리 국모가 시해당했어요. 그래서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서울 여러분 서울시청 그 뒤에 덕수궁이 있죠? 덕수궁 뒤가 정동이잖아요. 그 정동에 러시아 공사가 있었는데 자, 이 고종이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은 러시아 사람이고 여기에 자, 업혀가는 게 자, 고종인데 정말 이건 아니고 어쨌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던 이게 바로 아가 파천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 아라사라는 뜻이 아라사라는 한자를 쓰고 있었고요. 이 아라사가 과거에 러시아 얘기합니다. 러시아 관청으로 즉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죠. 그리고 자, 나라가 여러분 지금 자, 최악이 됐잖아요. 이때 미국에 있던 서재필이 들어와서 우리 독립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자주국 얘기하면서 독립신문사 만들고요. 좀 이따가 독립협회 만듭니다. 1890년. 그래서 여러분 요 파트에서 여러분은 딱 세 시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여러분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불렀던 여러분 뭔가 자,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 마치 랩처럼 뭔가 취임을 맞춰서 라임을 맞췄었는데 자, 갑오년이죠. 갑오새 을미년, 즉 을미적 거리다가 병신년, 병신되면 갑오지 못하리. 이게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불렀던 민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갑오새 을미적 거리다가 병신되면 갑오지 못하리. 자,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이 해는
아주 중요한 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려면 여긴 거죠. 그래서 요 가보년, 여기는 사건을 그냥 디테일하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흐름상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그 정도. 자, 일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 이제 이 러시아 공사가로 몸을 피했지만, 이건 국제적 망신이죠.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꿈꾸면서, 자, 1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으세요. 왜? 경복궁에, 여러분,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 국모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네, 덕수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강력한 국가야.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선에서 대한제국. 전제 군주제를 얘기한 거죠. 강력한 왕권이 필요해. 지금 왕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하에 자, 이 전제 군주제 국가 대한제국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깐 여러분 서울 자, 이 기도 좀 볼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기 같이 가면 정말 딱인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시청도 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앞에 있는 자 여기가 서울시청이면 여기가 서울광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남대문 시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바로 자 덕수궁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덕수궁 대한문에서 합격하고 만납시다. 선호빈 여러분 자 우리 유튜브 안에서 뚜벅이 3분 역사 올해 제가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여러분 3분 역사 찍었는데 그때 너무 덕수궁 봄날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또 한 번 갔어요. 그때는 합격생들과 같이 이 길을 걸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다시 저하고 자 우리 2022년 봄날 국가지금 잘 보고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쨌든 자 이 덕수궁 이 뒤로 가면 여기가 정동인데 여기 여러분 러시아 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쪽으로 몸을 피하셨다가 다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있는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덕수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수궁에서 우리는 자 이 대한제국의 역사가 전개된 거고요. 여기서 또 이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을 맺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그런 자 그런 비극의 역사가 또 전개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볼까요? 자,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자, 독립합회 서재필이 자, 독립문 만들고 그리고 자, 이제 이어서 여기에 지금 1898년 이 독립협회는 자, 시민들과 같이 가는 여러분 시민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신문제가 없어진 나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여러분 최초의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여러분 또 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스님 만민공동회와 또 간민공동회는 뭔가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생기초 강의에서 준비해 왔잖아요. 우리 그거 용어 정리하고 가면 너무 쉬워지죠. 여러분 만민공동회 뭔가 공동으로 뭐 했다는 거죠. 관민공동회 관가민이 공동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야 보세요. 만민이 함께 무리지어서 모임을 가졌네. 즉 독립합회 주체로 서울 종로 광장에 모인 민중 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민중들이 이 지금 제국주의들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일본이 우리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온갖 토론이 있어요. 뭐 어떤 여성은 나와서 우리 여성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또 어떤 또 아이는 나와서 뭐 우리 지금 뭐 어떻게 하자. 자, 그리고 또 어떤 자 노인이 나오셔서 우리 지금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 또 어떤 청년이 나와서 우리 근대적 시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얘기를 하면서 민중이 함께 뭘 해봤던 거. 이게 토론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관민공동회 볼까? 여러분 여기에 관료들이 개입한 거. 이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료들이 같이 참여하면 관민공동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만민공동회가 개최되면서 좀 이따가 또 관민공동회까지 개최돼요. 근데 여러분 독립협회는 1898년 해체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본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독립협회는 입헌군제를 목표로 해요. 여기에 최초로 의회제도를 주장합니다. 근데 대한제국은 뭘 얘기했습니까?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잖아. 강력한 군주제. 왕이 법을 지배하는 법 위에 있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여러분 이 서재필과
즉 독립협회와 고종은 여러분 한 편 먹고 같이 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의 대한민국의 관료들까지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관민공동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고종한테 투서가 들어가요. 가짜뉴스가. 익명으로. 분명히 저 서재필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야. 미국은 왕정이 아니야.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야 현재. 분명히 서재필은 시간이 지나면 왕정을 없애자고 할 사람이다 라는 투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8년 해산되게 됩니다. 다시 왕정,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공화정. 자, 아까 용어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때 여러분 이제 서양식 건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명동에 뾰족뾰족 여러분 명동성당 있잖아요. 서양의 고딕 양식. 자, 이게 1898년 세워지게 됩니다. 자, 명동성당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든 거고, 지금도 서울 명도에 가면 여러분 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99년에 전차가, 즉 전기가로 달리는 차가 서대문에서 청량리, 그리고 또 99년에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바로 연결되는 철도가, 전차와 철도는 다르죠 여러분. 이게 99년에 개통됩니다. 그래서 늘 99 열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좀 더 연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연도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영단어 하루에 뭐 몇십 개씩 외우시는 이런 분들이 이 근대사에 이 중요한 사건을 연도를 안 외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자, 전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전차가 이제 99년에 개통을 됩니다. 자, 그리고 1904년 들어갈까요? 이제 1900년도 들어가면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러일 전쟁. 그리고 이 러일 전쟁 중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자, 독도에 일본이 이렇게 여러분 일장기 꽂은, 즉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는, 이게 1905년 사건이에요.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 독도를 강탈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 1905년에 러일 전쟁 중에, 그리고 자, 러일 전쟁 끝나고 1905년 덕수궁 중명전에서 우리는 이 을사, 늑약 또는 조약. 자, 우리 시험에 여러분 조약이란 말이 잘 나와서 제가 조약이란 말을 써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늑약이라는 얘기를 써야 돼요. 왜?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을사, 늑약에서 외교권 박탈. 외교권을 행할 수 없는 나라, 이거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라 매한가지죠. 반식민지가 됐습니다. 물론 완전 국권 강탈은 1910년이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국권이 이제 반이 나간 거죠. 뭐 반식민지는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1905년 2월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했고, 그리고 자, 이어서 러일 전쟁 끝나고 자, 을사늑약 맺으면서 우리는 외교권 박탈.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1905년부터는 1910년까지는 일제 대응하는 우리의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거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요 시기에 자, 대한제국의 고종은 어떻게 저항했고, 또한 양반 위생들은 어떻게 저항했고, 또 하나 자, 이런 자, 중인들은 어떻게 저항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저항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1907년 나라비 갑자, 일본이 또 우리를 경제적으로 예속하려고 야금야금 우리에게 차관을 빌려줍니다. 그 차관이 자, 대한제국 1년 예산이었어요. 1,300만 원. 지금의 경제 단위와 다르겠죠. 그래서 1,300만 원. 자, 나가게 되면서 이때 나라비 갑자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이 땅.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잘 나오고요. 어쨌든 대구 분들 아시잖아요. 대구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국채보상로가 있습니다. 대구는 또 자, 이런 역사적 동네고요. 또 하나 고종은 자, 을사조약의 부당성 얘기하려고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죠. 이걸 빌미로 결국 고종은 자, 일제에서 강제 퇴당하죠. 일본이 이걸 빌미로 잡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어린 순종 조선의 27대 마지막 왕을 올려놓고 여러분 우리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다? 이건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해산된 군대는 좀 이따 올라간다. 이들이 의병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의병을, 얘가 정민연이거든요. 1907년이. 그래서 바로 정미의병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자, 개화 사상가들은 그러면 신민회, 새로운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신민회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산, 자 신민회 이런 사건들 알아두시고요. 자 1908년 그리고 또 하나 1908년 들어가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 전명은 장인한 우리 교포들이 자 스티븐스를 암살하죠. 스티븐스는 여기선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자 여러분 1차 한일협약 1904년에 1차 한일협약 맺는데요. 여기서 자 고문이 들어와요. 특히 외교 고문 스티븐슨. 이 외교 고문 미국인이 자 초빙돼서 그가 지금 조선의 외교 고문이 되는데 그가 여러분 친일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 근무기간 끝나고 자기 본국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약한 조선이 버티는 것보다는 일본에 보호받는 게 나아. 을사늑약의 자 이 을사늑약의 정당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이때 자 우리 교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바로 그를 자 죽입니다. 그리고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바로 자 안중근이 초대 통갑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를 한번 보고 가야겠죠. 중명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일단 국채보상운동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이제 뭐 컸더니 뭐 나라비 갑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사료 한번 보세요. 국채 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온 국민이 그러면 금주, 금연, 그리고 또 폐물 안 갚기. 그래서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두 여러분 여기에 자 동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997년 현대사에서 IMF 터졌었잖아요. 우리 IMF 때 금모기 운동했었죠. 그래서 IMF를 자 금모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이 국채보상운동과 자, 이 IMF 이후의 국채보상운동,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어디서? 한국사 검정에서. 어쨌든 국채보상운동 이 사료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자,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바로 여러분 그가 자, 이 대한독립 외치면서 여러분 이 자, 요 손가락 여러분 이를 자 잘라서 자 이렇게 혈서 쓰는 단지에 만들고 그리고 바로 이 나라를 찾기 위한 그 일환으로 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1910년 덕수궁 석조전이 건립됩니다. 르네상스 당시. 이것들은 공무원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자 한일 강제 병합조약을 맺게 되죠. 이걸 우리가 소위 경술련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술련에 맺은 경술국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치욕이다. 경술련에. 이게 한일 강제 병합조약입니다. 여기서는 국권을 강타당하고 조선 총독부가 설립되게 되면서 우리 궁궐 앞에 바로 이렇게 일장기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우리 여러분 자 일본한테 국권 강타당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 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누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안중근 의사의 우리가 바로 자 이 관련된 내가 왜 이토를 자 죽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런 자 영웅 자 우리가 소위 그 영웅이라는 자 우리가 그 극에서의 그 한 장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영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통감부와 조선 총독부 자 보세요. 통감부란 을사조약 즉 을사늑약 맺고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일본이 설치한 거죠. 일본이. 자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죽이죠. 그 다음에 총독부는 1910년 나라 빼앗기고 즉 정수국치 자 이후 식민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제가 두었던 기간이고요. 여기에 초대 자 총독은 육군대장 데라우치였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 총독부 과거에 경복궁 앞에다가 얘네가 이 조선 총독부를 두었었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 조선 총독부를 여러분 폭발해서 현재 위에 있는 요것만 남아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거기 자 활동지 한번 보세요. 수업 끝나고 여러분 활동지 자 거기 강화도 조약의 내용 그리고 치해복권 그리고 최국입원지 그리고 거기 잠깐 퀴즈. 자 최초로 최국 조항이 포함된 근대적 조약이 뭐였다? 예, 미국하고 조약이죠. 조미소 통상조약. 그리고 다시 한번 국채보상운동. 자 잠깐 퀴즈.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동네는 여러분 대답하셨죠? 바로 대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 보시고요. 또 하나 넘기셔서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공화정 이런 거를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본 수업 들어와서 선왕사 기본서 여러분 이렇게 리딩하기가 너무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잠깐 퀴즈 또 이미 안중근 쓰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여러분 거기 기출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조금 난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 풀 수 있어요. 자, 1870년 체결된 조일 수호조교 이게 바로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의 오리지널 이름이 조일 수호조교입니다. 여기서 자, 제1항 조선은 자주국이야. 그 다음에 자, 치해복권 당연히 개항장에서 치해복권. 그 다음에 1번 선박의 연할 측량권 인정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한 것은 뭡니까? 자, 2번이었죠. 인천, 부산에 일본 공간 아닙니다. 부산에 여러분 공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020년 지방직 구구.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공부 안 했잖아요. 제가 이런 사료 안 받지만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다음 같은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야. 자, 1897년부터 자, 내일이 있었어. 그러면 1896년부터 1898년 있었던 단체가 독립협회고 독립협회 특히 1898년에 만민공동회가 있지만 그 전부터는 뭔가 토론회 있었단 말이에요. 98년 아주 본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의 급성문은 인민의 교육이야. 자, 또한 도로도 수정하는 것이 위생에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신문지도 널리 반포해야 돼. 그럼 뭡니까? 독립협회잖아. 알고 있는 거 독립협회뿐이 아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 국민개혁을 위해서 자, 회보도 발간했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도 열었고 이 만민공동회 개최했던 게 독립협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 같은 거 결과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대사에 여러분 1863년부터 1910년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요 나간 선호빈이 직접 여러분 그림도 넣어주신 요 연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일제 강점기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잠깐 쉬었다가 뵐게요.